인간 이재명 책 읽기와 독후감 쓰기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이재명 배우기 운동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흡사 과거 운동권의 의장님 배우기 문화가 연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오늘 오전 라디오의 패널로 참석한 진 전 교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대담을 나눴는데요. 김 의원은 후보에 대해 잘 알아야 후보를 잘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. 송영길 당대표가 선봉에서 지휘하는 듯 보이는 이 재명학 운동,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. 이재명 배우기 운동은 지난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죠. 이재명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인간 이재명을 읽고 독후감도 쓰자, 그리고 주변 사람 3명에게 또 알리자, 이런 내용인데요. 아무래도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촉진하는 운동이니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인증글을 올린 모양이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전 교수가 과거 학생운동권, 정확히는 NL 계열의 의장님 배우기 문화 같다고 지적을 한 거죠. 어느 정도 생각에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다른 사람 한 명을 제시하면서 배우자, 이 사람을 배우고 담자,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김 의원께서 후보를 잘 알아야 제대로 선택하지 않겠냐, 그런 취지였다. 인간적인 부분,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살아온 인생 역정을 알아보자는 취지였다. 이 인간적인 부분 하니까요,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네요. 김 의원께서는 인간적인 부분과 장점을 바로 연결하셨는데,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단점을 볼 수도 있을 텐데요. 지난 22일 인간 이재명을 읽은 김원희 의원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.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소년공 이재명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다. 이재명을 질기게 따라다니는 여배우 스캔들과 형수욕의 진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게 됐다. 아무래도 이 책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경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내분의 조짐이 상당히 뚜렷했던 민주당인데요. 당연히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겠죠. 유권자는 물론이고 의원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도 결국은 후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가 이재명을 공부하고 알려야 하냐, 그런 톤인 것 같아요. 이때도 진 전 교수는 이재명 유일 체제, 북조선스럽다,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. 이런 식의 철진한 운동권적 방식을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,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런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다, 이런 표현을 덧붙였는데요. 진 전 교수는 한총련이나 NL 계열 운동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분이죠. 실제로 그 시기를 지켜본 분이신데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오늘 이 이재명 배우기 운동이 주는 익숙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현되기에는 이게 진 전 교수 같은 분께는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김 의원이 답하기를 무조건 읽으라는 게 아니다. 호기심을 갖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볼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이다. 어떤 사람인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중권 교수께서도 한번 읽어보셔라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김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호기심을 갖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논란과 그 비판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스크린샷을 찍어만 봤는데요. 물론 이 중에는 사실로 밝혀진 사건도 있고 아직 의혹이나 논란 단계인 사건도 있습니다. 분명한 건 인간 이재명 책에는,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진하는 이재명 알기 운동에는, 이 재명학 커리큘럼에는 아마 저 논란과 사건들이
굉장히 일방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으리라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. 진전 교수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저 운동 방식이, 그 운동 방식의 원천에서 작동하는 사고 방식이 전체주의적이라는 점이겠죠. 이번 정권 동안 저는 21세기 들어서 독재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죠. 반대 목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논쟁적인 의견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할 수 없는 사안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?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안들이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 훨씬 많은데,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독재적이다, 독재가 떠오른다,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. 사실 다른 의사표현,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생각을 기꺼이 나누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, 이런 게 민주사회일 텐데, 지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요즘 민주당이 보이는 압제적인 태도가 여러 인사들이 지적해온 바대로 586 운동권 세력에 의해 형성된 체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이분은 민주당 당원이신데, 그 이상희 교수라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세부적으로 비판하다가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맞았어요. 중징계죠. 성추문이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금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해석,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에게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거예요. 같은 당이라도 건강한 토론, 다양한 의견의 수렴 찾아볼 수 없죠. 제게는 우리와 다르면 너희는 틀렸다, 이런 독재적인 발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또 이런 사례도 있죠. 바로 오늘부터인데요. 12월 1일부터인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한 거고 당 측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, 이게 그 공지인데 게시판 내 당원 간 분쟁이 너무 과열돼서다. 민주당 내에도 게시판 내 당원 간 분쟁이 너무 과열돼서라는 그 이유를 댔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의 의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전체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죠. 누가 볼 수도 없게 다른 의견이 표현되는 것을, 게시판을, 이게 의사표시의 광장을 아예 폐쇄한 거예요. 이런 두 사례를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누군가가 들었던 건강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들었던 비유가 떠오르는데요. 잡사상, 다양한 생각을 전부 말살하고 유일한 사상만 남겨두는 게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. 신체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우리가 멸균실에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, 세균,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도 그 노출을 통해서 오히려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야 그게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이다. 기가 막힌 비유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탁월한 비유를 하시는 유시민 전 장관이십니다. 대표님, 이재명 후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하는 방식으로, 원하는 때에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. 두루두루 잘 살펴보겠습니다. 대선에 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신성 불가침에 비판 불가능한 초인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